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헝그리 잡코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한 2시간 정도 취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참고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사실은 취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담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일부터 이제 온라인 스터디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 전에 전체적인 개론을 좀 훑어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지금 다 어떻게 신분이 어떻게 다 졸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학생이신 분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졸업하신 분 반반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 뭐 비수기가 맞나요? 취업 비수기라고 하는데 예. 잠깐만요. 제가 뭐 좀 여기 있구나. 지금 뭐 서류 지금 합격하신 분 혹시 면접 준비하고 계신 분 계세요? 면접 언제 면접이에요? 내일이요. 내일이에요? 저기 월요일 날 어느 쪽? 네? 어느 쪽 면접이요? 예. 아니면 지금 면접 내일 있다면서요? 네. 예, 어디? 면접 어디? 회사 어디? 대우 IS라고 ERP 쪽. ERP 쪽? 네. 오늘 강의는 그 전체적인 개론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기째고요. 1기 때는 사실은 여기 한 80명 꽉 차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촐하게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소수정예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강의 스타일이 이렇게 다른 어떤 스타 강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철저히 경험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야매는 아닙니다. 제가 그 한국경제TV에서 실제로 2009년에 제가 SK 재직 시절에 그룹 대표로 방송 강의를 했었고요. 그 뒤로 취업 자문위원 하면서 이제 취업 강의도 했었고, 자문 KBS 뭐 시사토론 같은 거 하면은 목소리 찬조 출연해가지고 실제로 취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도 있어보고 지금은 또 이제 중견기업에서 좀 일을 하면서 그런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이제 2009년 당시에는 이런 취업 컨설턴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아마 요거가 끝나면 제가 공모전 스터디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전 이꼬로 취업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새 뭐 스펙을 넘어서 뭐 스토리를 만들어라 뭐 이런 말 있고 영어 점수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취업 컨설팅 이게 한국경제TV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상품화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공모전에 출품을 했었어요. 공모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그게 본선 진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저의 스펙이 됐고 그게 다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뭐 영어라든지 그런 스펙 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여러분들 신입들 같은 게 경력증명서 상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써준다면 훨씬 더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직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스터디를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교재를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교재에 제가 합격한 모든 노하우를 다 그냥 족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하는 전체 개요를 좀 읊어드릴 텐데요.
그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되게 전략도 많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뭐 대학 이런 메인 페이지에서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취업을 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잡서치 노하우를 좀 아셔야 돼요. 잡서치 노하우를 좀 아시면은 요걸 기반으로 이제 서류를 지원을 하게 되시고 요 잡서치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분석이 있고 또 뭐가 있냐? 이제 자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분석. 그리고 나서 사실은 서류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서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을 보시겠죠. 근데 이 면접은 여기서 내가 서류를 넣을 때 이 자기 분석을 여기다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면접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 앞단에 자기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서 면접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유료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사실 많은 분은 아니었고 그 저는 참고로 이렇게 강사료는 그렇게 그러니까 강의료를 많이 받자라는 주의는 좀 아니니까 제가 취업을 해보니까 지금 뭔가 학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이 사실은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 좀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1기 때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들이 요 자기 분석 이 캐릭터 다이어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면접 때 돼가지고 실제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수기 이따가 제가 같이 보여드릴 텐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5명 제가 강의했거든요. 유료 강의를 했었는데 4명 됐어요. 1명은 지금 SK텔레콤 소셜 매니저 지금 마지막 최종 면접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명이 신기하게도 다 합격을 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삼성전자 합격을 했고, 1명이 STS 정보통신 됐고, 1명이 그 국립중앙 광주, 전라도 쪽에 그 국립박물관 여기 됐고 1명이 또 지금 취업 합격한 대기 중인데 그 노하우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거 메인의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합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잡서치를 하다 보면은 여기 알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중에서 괜찮은 데도 있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시고 지원을 하시면 그리고 취업 전략 중에 처음부터 정규직, 여러분들은 아직은 신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규직을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인데 남들이 계약직이면 지원을 잘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요새 그 비정규직에 대한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거의 다 여러분들이 막 상사 때리고 무단 결근하고 옷을 뭐 하나 안 걸치고 뭐 이러지만 않으면 정상적으로 출퇴근만 해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잡서치라든지 기업 분석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를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다 대기업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을 온라인 일단은 제가 뭐 오프라인 특강을 나중에 한번 열 건데 그때 들으셔도 되고 온라인 상에서도 그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게 이 교재에다가 그 노하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재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넣고 이쪽에 가가지고 면접하고 자기 분석하고 요거를 제가 사실은 기아 자동차에서 그 굉장히 화려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PT 면접 자료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시고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잘하면 합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가르쳐 드리고 오프라인상으로 조금 더 보완해 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거고 이 면접에서 이제 합격이 되는 건데 합격 이제 되실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분석 저희가 이제 총 2주차에 걸쳐가지고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과제가 이런 모든 합격되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이라든지 자기 분석들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직무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직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뽑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요새 뭐 스펙을 많이 쌓아라, 영어 이제 뭐 필요 없다, 뭐 실질적인 거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실제로 신입들을 뽑았을 때 이제 많은 일들을 바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닝 없이 바로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직무라는 개념을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단어 정도만 딱 읊어줘도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를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딱 면접에 나오는 몇 개의 직무 단어, 언어만 써주면 이런 것들이 이 서류나 면접이나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빨용. 특히 면접 같은 경우, 두 분 면접 같은 경우는 그 단어 한두 개, 그거 쓰느냐 안 쓰냐에 따라가지고 참 가혹하게도 합격이 당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도움이 되시고, 전 개인적으로 뭐 교재를 부담이 되시면 안 사도 되는데, 교재를 좀 보시면 거기 제가 실제 뭐 다음에도 제가 다음 거, 그다음에 기아 것도 있고 넣었고, SK도 제가 PT 면접에서 합격했던 거 다 넣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력서에다 써먹어도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써먹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 직무라는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처음에 언더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언더독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은 2등 기업이 1등 기업, 그러니까 뭔가 소외받은 사람들이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일반 그 고객들, 개인들은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등, 3등을 더 밀어주고 후원을 해주더라.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1등 기업에 도전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서류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요번에 그 서류하고 면접 볼 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1등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1등 기업보다 1등 기업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 기반의 언더독 이펙트를 가지고 써먹는 거야. 이제 1일차 과제에 나갈 거고, 이제 2일차 과제에서는 이제 잡서치 기술을 여러분들 2일차에도 알려드릴 거고, 이 잡서치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이제 2일차에 가게 되면, 요거 온라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목차를 보면서. 요건데, 지금, 저 언더독 이펙트가 이제 첫날, 이 직무라는 개념 때문에 저기다 넣은 거고요. 그 두 번째 날은, 이건 좀 엑기스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거나 서류를 보시거나, 인재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서류에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요번에 동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KT도 그렇게 나왔었고, 인재상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데, 이건 오늘, 다른 분들은 인재상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세요라고 가르쳐 드리는데 저는 제가 기업에서 인재상을 실제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기업에서 인재상을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기업에서 직무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을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그리고 맨날 비전 얘기하잖아요. 뭐 비전을 세워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노하우가 일단은 교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잡서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서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개념. 제가 직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UI, UX라는 개념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쪽이 아니더라도 일반 경영직이라도 어디에든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디자인 쪽이 됐건 이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UI, UX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채용 공고에 요새 스마트폰이 워낙에 이제 핫 이슈이기 때문에 UI, UX 전문가는 그냥 모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좀 활용해 먹을 것인가. 소위 말해서 글빨용, 말빨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네 번째 날에는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조직도를 보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쟁 기업,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과 그 경쟁사의 기업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지 한번 보시면 뭐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면접에서. 그러면 이제 면접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봤더니 니네 기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근데 조직이 이런데 니네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뭔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여러분 신입으로서 사실 언급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언급을 해줘도 100% 합격이에요. 아, 이 친구가 여기까지 그래도 되게 관심이 많구나라고 면접관이 되게 좋아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스터디가 이런 직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오늘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신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수아시다, 삼시다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실제로 그 기업에서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넣었어요. 교재에다 좀 넣었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실제로 SK 그 임원 부회장급에게 보고했던 자료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6일, 7일 때는 제가 프로젝트 과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기업에 가면은 이 면접 전형 단계에 과제를 줘요. 과제를 주는데 뭐를 주냐면 우리 기업에서 첫 번째 자기 PR 이게 과제야. 두 번째 어떤 주제를 줘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언더독 얘기했는데 그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다음에는 마이피플이라는 그 밈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바일 서비스가 있는데 언더독이죠. 그러니까 2등 기업이 어떻게 1등을 따라잡을 것인가. 마이피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면접 사전 과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면서 요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좀 있기는 한데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과는 이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요거는 제가 저걸 했었으니까 이제 10,000원을 내고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 하는 그걸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있어요. 히든 챔피언이 뭐냐면, 아까 이제 잡서치를 할 때 이제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알짜 기업이에요, 알짜 기업. 그래서 요새 그 정부에서 이 알짜 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데 대기업 못지않은 복리후생과 그리고 직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히든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히든 챔피언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거기 합격을 하시면 오히려 대기업에 들어갈 것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향후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히든 챔피언이라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일째는 이제 제가 직무라는 걸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직무사전, 행동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이다. 어떤 A라는 기업의 마케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사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직무사전, 행동사전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파일로 싸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그걸 보시고 한번 쭉 우리나라 직무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정안전부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전체를 리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2주 온라인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100% 다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아도 부담스럽고 저로서 많으면 사실 좋기는 한데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들은 참 희한하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시간을 투자를 하니까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어떤 비용과 그걸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저도 좀 같이 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과정이고요. 자, 이제 요게 우리 뭐 스토리텔링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SK 그 좀 됐는데 바이킹형 인재 뭐 이래가지고 인턴 채용 공고가 났는데 참고로 SK는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율 굉장히 높아요. 제가 있을 때가 90%인가 그랬어요. 90%인가. 그러니까 인턴 이꼬르 정직원이. 그러니까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직무를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뭘 서류에다가 뭘 써놓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그러니까 그래서 직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직무를 뽑는데 서류를 볼 때 뭘 보겠어요? 그냥 내가 영어는 몇 점이고요. 뭐 제가 뭐 대학교 때 뭐 했고요. 이거보다는 여기에 뽑는 직군에 맞춰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알바라는 녀석을 가지고 똑같은 뭐 편의점 알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유통 B2C 마케팅, 유통 채널 관리 있죠, 여기.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유통 채널 관리에다 써먹을 거냐, 직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좀 맛배기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아 자동차가 이게 한두 달 됐는데요. 오늘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뒤에 나오는구나. 참고로 이게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제가 그 커리큘럼상의 인재상 비전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여기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재상하고 같이 엮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회사의 이니셜을 가지고 인재상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녹이세요 이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제로 기업에서 만들었던 이렇게 인재상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걸 보고 내가 역으로 뭘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게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암기하지 말고 실제로 뭐 녹이세요, 뭐 녹여서 써먹으세요 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한번 볼게요. 자, 인재상이라는 건 아까 같은 경우에도 KIA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제가 CEO한테 보고했던 보고장표예요. 이 보고장표를 보면은 전체적인 개론은 인재상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재상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인재상이 요새 트렌드는 이니셜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뭐 SK, 뭐 KT, 뭐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한 약자, 이런 식으로 인재상을 만드는데, 아까 크리에이티브 인터랙티브 여기 어테이너블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알파벳 요소를 도출하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기업에서는 이 앞단에 이 과정을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론, 인재상 도출 방법론을 가지고 정의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요소를 뽑아서 기아의 핵심 인재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이 됐어요. 신입사원들이 이 인재상 만드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급별로 모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원 대리들이, 그러니까 뭐 사원끼리 묶일 수도 있고, 사원 대리가 이런 워크샵 같은 거래요. 워크샵 같은 걸 하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입사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테이블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재상 뭘로 할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과장, 차장.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원으로 딱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면접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워크샵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뻘쭘하게 앉아있어야 돼? 아니면 요소를 많이 도출을 해야 돼요? 무조건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온 보람이 없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나 면접 볼 때 이런 요소들, 예를 들면 인재상 같은 거, 야, K에 필요한 우리 핵심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표를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건 직무 언어입니다.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에 필요한 요소는 뭐뭐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뭐 막 하다 보면 이건 이것끼리 묶이고 이건 이것끼리 묶이고 이건 이것끼리 묶이네. 이걸 갖다가 조금 유식한 말로 카테고라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인드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K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막 자유분방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마인드맵도 뭐냐면 이렇게 유사한 요소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가장 이걸 유사하게 묶었더니 가장 이 중에서도 요게 가장 핵심적인 우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시면 이렇게 인재상이 도출이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테고라이징하고 마인드맵과 연계시켜서 핵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신입사원으로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 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실제로 인재상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인재상을 만들 때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있고요. 이 조직과 구성원과 직무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재상은 뭐지? 우리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요소는 뭐지? 직무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뭐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서류나 면접 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조직과 구성원과 직무 관점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직 관점, 이 회사의 조직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게, 뭐 예를 들면은 SK텔레콤이다, LG U+다, 이건 뭐 하는 회사예요? 다 고객 접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객들을 위해서 이 조직에게 필요한 게 있고, LS 산전이라는 B2B 기업이 있어요. B2B라는 거 뭐냐면 기업 대 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조직이 추구해야 될 인재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요. 왜 인재상이 필요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인재상에 대한 점검을 하고 투비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도 하나 좀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직무 언어인데요. 요것도 하나 알아가시면 좋아요. 자, 여기 전문적인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투비라는 게 있고, 뭐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투비하고 비전이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자소서에 써먹으세요. 이건 이제 그 서류에서 공식이 있잖아요. 이제 성장 배경이 나오겠고, 너의 장단점이 뭐니, 지원 동기가 뭐니, 포부가 뭐니, 입사 후 포부.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자소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비라는 걸 가지고 여기 자소서에다 딱 녹여내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냐? 여러분들이 좀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주로 여기서 그 자소서 거른다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남들하고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좀 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직무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 언어. 그게, 자, 앞으로 저는 5년 뒤에 저의 인생을 걸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1차적인 투비 모델을 만들고 이 투비 모델 기간 동안에 모델이라고 해도 되고요. 투비라고 해도 돼요. 투비 기간 동안에 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의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어줍지 않게 좀 쓸게요. 이 투비 모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1부터 한 3.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비전이라는 거는 한 10년 정도 궁극적인데 미래의 모습인데요. 이 비전을 한 번에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1차 투비라는 게 있고요. 2차 투비라는 게 있고 3차 투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비라는 거는 한 3년 단위로 보통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나 포부 쪽에다가 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투비 모델을 설정을 해서 1차 투비 기간 동안, 이게 아마 사원 대리급 되겠죠? 이게 한 과장 정도 될 거고, 여기 한 차장 정도 되면은 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비 모델을 설정을 해서 이 투비 모델 기간 동안에 사원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회사의 주요 활동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궁극적인 비전을 달성하는 저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말빨로 딱 써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투비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 제 2기째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읊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도 1기하고 2기,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무원으로 써먹을 수가 있고 특히 SK 쪽, SK 계열사 쪽으로 간다. 이게 SK에서 그대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서드 투비라고 썼잖아요. 이때 당시에 비전을 만들어 놨고 3차 투비 기간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매치를 시키겠다. 그 인재상이라는 게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수립한 인재상은 1차 투비 관점의 인재상이다. 이 인재상이라는 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수정 작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비전과 그 서드 투비에 뭔가 필요한 인재상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CCAV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SK 네트워크스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SK 네트워크스의 인재상이 CCAV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재상 요소를 만들어요. 자, 투비 모델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아셨어요? 투비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한 3년 정도의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투비 모델을 밟아간다. 자,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가셔도 오늘 이 시간을 투입하신 거에 대해서 본전을 뽑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딱 저런 식으로 딱 그냥 저 멘트를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는 건 뭐냐면은 수거처럼 이렇게 가요. 기업의 아이덴티티.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것. 이거는 회사 홈페이지 면접을 보실 분들은 내일 좀 써먹으세요. 이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홈페이지 상에서 본 바로는 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경영 철학이야 이게 한마디로. 뭐 가치관, 뭐 기업관 요거에서 이렇게 써먹어도 돼요. 그럼 이제 홈페이지를 면접 보시면 딱 써먹은 거지. 대우 IS 같은 경우에 서비스 정신인가? 하여튼 서비스 쪽이야. 대우 IS가 맞죠? 서비스 하는 기업 아닌가? INS. 대우 IS. 회사가 오디오, 서비스 쪽. 아니요. ERP 쪽이구나. 네, 오디오. 뭐였지 그게? 내비게이션. 제가 있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제가 벤치 모델로 거기 좀 조사를 했었는데 헷갈리네. 하여튼 요런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요 경영 철학이니까 보시고 같이 써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하시면 인재상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인재상을 만들 때 조직도 봐야 되고 직무도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소가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도출되면 이런 걸 카테고라이징하고 그룹핑하고 마인드맵으로 묶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인재상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직급별로 모여가지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요소들을 막 도출을 해내고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핵심 그 가치가 있는 요소를 뽑아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사원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요? 어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